옛사람은 말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집에 놀러 오면 특히 조심하라. 옛사람의 가르침에 따르면 삶에는 수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쁨과 평안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다가와서 번뇌와 재앙만 부립니다. 옛말에 이르길 군자와 가까이 하면 난초밭에 들어간 것 같아 오래 있으면 저절로 향이 난다 했습니다. 소인과 가까이 하면 생선 시장에 있는 것 같아 오래 있으면 저절로 비린내가 밴다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이 마음가짐뿐 아니라 운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일깨웁니다. 누구나 내 삶의 공간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 건 아닙니다. 집에 온다고 해서 선의만 들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말은 달콤해도 속은 계산으로 가득한 사람이 있습니다. 겉은 친절해도 뒤에는 이용하려는 뜻이 숨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본질을 아는 것이 쓸데없는 골칫거리를 피하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렇다면 집에 놀러 올 때 특히 조심해야 할 세 부류는 누구일까요? 옛사람의 깊은 가르침을 통해 나와 가족의 평안을 지키는 법을 함께 살펴봅시다. 여러 해 연락이 끊겼던 친척, 나이가 들수록 깨닫습니다. 관계가 시간만으로 단단해지지는 않습니다. 삶의 흐름은 사람을 각자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갑니다. 만남은 점점 드물어집니다. 전화 한 통도 서서히 낯설어집니다. 모든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내 삶에 정말 맞는 사람만 남게 됩니다. 옛말에 이르길 천하의 친척 아닌 사람이 없다. You can't. 하지만 이익이 같지 않으면 형제도 남과 같다. 我看춘 칸누버, 我간춘 간춘, 我간춘 칸누. 한비자. 그런데 가끔 오래 연락 없던 친척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이때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정말 선의로운 걸까?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을까? 오늘날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는 말은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매일 마주치는 사람, 위급할 때 손 내미는 사람은 이름만 친척인 사람보다 더 소중할 때가 많습니다. 오래 연락 없던 친척이 아짜낙 찾아오면 조심해야 합니다. 그저 예정을 나누려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탁, 돈 빌림, 혹은 교묘한 함정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시간과 거리는 어떤 관계든 깎아먹습니다. 아무리 친했어도 수년간 연락이 끊기면 유대는 희미해집니다.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다면 예전처럼 쉽게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제외하면 추억이 밀려와 기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시간 속에서 가꿔야 합니다. 갑작스런 한 번의 만남으로 완전히 복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순간이 있습니다. 그들이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입니다. 혹은 놓치면 안 되는 투자를 권할 때입니다. 이럴 때는 더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거절하기 미안해서 스스로를 곤란하게 만듭니다. 순진한 믿음은 번거로운 소용돌이를 부릅니다. 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관계까지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3년, 5년 동안은 연락이 없었는데 오늘 갑자기 나타났을까요? 특히 그들이 부유한 척하고 호화로움을 드러내고 성공을 능숙하게 과시한다면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진짜 성공한 사람은 대개 과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완벽한 포장을 일부러 만드는 사람은 숨은 동기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옛사람은 또 경고했습니다. 새가 죽기 직전엔 울음이 애처롭다. 이빙, 커링, 이빙, 이빙, 이빙. 사람이 몰락하기 직전엔
말이 화려해진다. 아노르가 투어겐, 융투어덴, 비링, 노자, 달콤한 말로 설득하는 사람. 특히 돈과 관련된 이야기에서 당신을 함정에 넣으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래 연락 없던 친척이 가져오는 흔한 수법도 있습니다. 빨리 수익, 나는 투자. No, 원투니안, 공, 쉽게 돈 버는 기회. 원이설 삽소한든, 원낙, 꼭 갚을 테니 급하게 빌려달라. 이워셋은 카이든 테야. 썬든, 이워셋은 테야. 이런 말들입니다. 정말 좋은 기회라면 왜 굳이 당신을 찾아올까요? 진짜로 돕고 싶은 사람은 대개 돈 이야기보다 가치 있는 조언을 먼저 합니다. 그러니 원칙을 지키는 게 최선입니다. 정말 믿지 못하면 돈을 빌려주지 마십시오. 남의 말만 믿고 투자하지 마십시오. 미안함이나 체면 때문에 조종당하지 마십시오. 인생에는 한때는 가까웠지만 시간이 지나 기억이 되어버린 관계도 있습니다. 오래 연락 없던 친척이 갑자기 나타나면 이성부터 붙잡으십시오. 옛사람은 말했습니다. 이름만 친척인 소인과 가깝게 지내느니 차라리 낯선 군자와 사귀는 편이 낫다고요. 정말 당신을 생각하는 사람은 필요할 때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삶이 바뀌어도 연락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오래 연락 없던 친척이 아짜낙 찾아오면 기쁨에 취해 이성을 놓치지 마십시오.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그들이 온 이유는 무엇인가? 그 말은 믿을 만한가? 도와주면 후회하지 않을 만큼 확신이 있는가? 기억하십시오.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친척은 다시 나타났을 때 더 이상 예전의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없으면 나의 평안을 바꿔치기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래 연락 없던 친척이 갑자기 찾아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때 나를 무시하던 이웃. 이웃은 거리상 가장 가깝습니다. 하지만 마음까지 가까운 건 아닙니다. 좋은 이웃도 있습니다. 기꺼이 돕는 이웃도 있습니다. 반대로 소인도 있습니다. 예전에 나를 업신여기고 무시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친절하게 굴며 자주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심이 이상하게 많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옛사람은 말했습니다. 군자의 사귐은 물과 같다. 남든, 안수올, 소인의 사귐은 술과 같다. 완떠렌떠렌또스, 우민떠란떠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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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처럼 담백한 관계는 오래 갑니다. 술처럼 진한 친근함은 일시적 함정일 수 있습니다. 노자, 과거의 나를 무시하던 사람이 갑자기 다정해지면 성품이 바뀐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대개 어떤 목적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옛일은 잊자 하며 쉽게 문을 엽니다. 이웃 간 화목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한때 나를 깔보던 사람, 질투하던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진심으로 좋아지기 어렵습니다. 그런 이웃이 자주 와서 안부를 묻고 선물을 주고 밥을 사자고 하고 친절을 과하게 베푼다면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정말 화해하려는 걸까? 아니면 다른 계산이 있을까? 그들의 흔한 동기는 이렇습니다. 질투, 내가 잘 되기 시작하자 가까이 오는 경우입니다. 내가 힘들 때는 거들떠보지 않다가 내가 성취를 이루면 친한 척합니다. 성공의 비결을 캐내려 하거나 방해하려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정보 캐기, 남의 집 사정을 캐묻고 뒤에서 퍼뜨리고 사실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말에 소인은 스스로 하지 않고 남의 일을 엿본다 했습니다. 부탁과 이용, 돈을 빌리려 합니다. 어떤 연결고리를 얻으려 합니다. 도움을 끌어내려 합니다.
목적을 이루면 금세 태도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는 지나친 의심이 아닙니다. 가족을 지키는 필요한 지혜입니다. 다만 알아차렸다고 해서 바로 쫓아낼 필요는 없습니다. 관계를 갈등으로 몰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좋은 태도는 이렇습니다. 예의는 지키되 쉽게 허물어지지 않는다. 멀리하되 적을 만들지 않는다. 가깝게 굴되 과하게 친해지지 않는다. 실천 방법도 분명합니다. 사적인 정보를 쉽게 말하지 마십시오. 직장, 돈, 가정사, 계획을 자세히 내놓지 마십시오. 요즘 장사 잘 되죠? 차 산다면서요? 이런 질문엔 담담히, 애매하게 답하십시오. 말싸움과 뒷담화에 말려들지 마십시오. 소위는 동네 이야기로 사람을 끌어들입니다. 반응을 떠보고 시비에 묶어두려 합니다. 옛말에 소인의 입은 깊은 구덩이라 들어가면 못 나온다 했습니다. 부탁은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체면 때문에 바로 예 하지 마십시오. 한 번의 실수는 긴 골칫거리가 됩니다. 예리하기도 전해집니다. 젊을 때 가난의 이웃에게 무시당하던 청렴한 관리가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관직에 오르고 고향으로 돌아오자 그를 깔보던 이웃들이 갑자기 친절해졌습니다. 선물을 들고 오고 밥을 대접하겠다며 접근했습니다. 그 관리가 웃으며 예의는 지켰습니다. 하지만 서둘러 가까워지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그는 알게 됩니다. 그들 중 누군가가 친분을 미끼로 부정부패에 끌어들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는 경계 덕분에 함정을 피했습니다. 명성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목적을 이루지 못한 상대는 곧바로 그를 헐뜯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며 비방했습니다. 사람 마음은 정말 알기 어렵습니다. 소인은 특히 친절한 얼굴 뒤에 독을 숨길 때 더 위험합니다. 옛사람은 말했습니다. 사람을 사귈 때는 감정만이 아니라 뜻을 보라 했습니다. 친구를 고르는 건 금을 고르는 것과 같아. 여러 번 불에 달궈봐야 진짜가 드러난다고요. 그러니 한때 나를 무시하던 이웃이 갑자기 다정해지면 무례하게 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급히 믿어서도 안 됩니다. 가장 좋은 방식은 이것입니다. 시간이 진심인지 계산인지 증명하게 두십시오. 내 이야기는 조금만 하십시오. 시비로 끌어당기면 침묵하거나 화제를 바꾸십시오. 현명한 사람은 정면 충돌로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관찰합니다. 원칙을 지킵니다. 필요할 때만 움직입니다. 세상엔 두 얼굴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익이 있을 때만 다가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느새 함정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옛사람은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은 굳이 해명하지 않아도 되고 나쁜 사람은 해명할 가치가 없다고요. 시간이 지나면 결국 드러납니다. 그러니 그 이웃이 갑자기 친절해져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시간이 답을 말하게 두십시오. 가정에 끼어드는 제3자. 가정은 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기반입니다. 하지만 관리하지 않으면 가장 쉽게 상처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부부 갈등이 생기면 그것은 사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깥 사람이 끼어들 기회가 됩니다. 옛사람은 말했습니다. 집안이 화목하면 만사가 흥하고 집안이 불안하면 모든 일이 어지러워진다. 공자, 가정이 흔들릴 때 당사자도 불안합니다. 그 틈을 누군가 이용하기도 합니다. 가족이 밥이 편치 않고 국이 달지 않은 상태가 되면 어떤 사람은 갑자기 다가옵니다. 친한 척합니다. 자주
집에 드나듭니다. 겉으로는 공감하고 걱정해주는 듯합니다. 하지만 속에는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3자는 단지 연애 상대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심리를 조종하는 사람도 제3자입니다. 갈등을 더 키우는 사람도 제3자입니다. 제3자는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친구인 척하는 사람, 부부 중 마음이 흔들리는 쪽에 붙습니다. 들어줍니다. 공감합니다. 친밀감을 줍니다. 하지만 결과는 부부 사이가 더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속에 독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당신에게 아깝다. 이소리노 카감소슨, 인더르사른 K, 당신이 더 나은 선택을 해야 한다. 완두어, 단가슈렌, 인도렌,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심습니다. 믿음을 세우기보다 의심을 키웁니다. 약할 때를 노리는 사람, 상처받은 사람은 위로를 찾습니다. 그때 달콤한 말과 관심은 강한 유혹이 됩니다. 그게 준비된 덫일 수도 있습니다. 옛사람은 말했습니다. 군자는 화합을 돕고 소인은 분열을 뿌린다 했습니다. 누군가가 계속 말합니다. 배우자가 당신을 몰라준다. 니싱, 오라나이스, 그 사람은 자격이 없다. 니고사나, 뜬 피엔노, 당신은 더 나아야 한다. 유몬따인 이삼다. 이런 말이 반복된다면 그 사람은 겉모습만큼 좋은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을 위협하는 건 제3자만이 아닙니다. 부부 관계 안에 빈틈이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갈등을 제때 풀지 못하면 그 틈이 바깥 사람을 끌어들입니다. 많은 경우 친구, 동료, 이웃이 어느새 배우자의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그 과정은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작은 접촉이 반복되며 서서히 자랍니다. 처음엔 단지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엔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엔 의지하는 사람이 됩니다. 부부의 온기가 식어 있을수록 더 빨라집니다. 무서운 건 강한 제3자가 아닙니다. 작은 균열이 제3자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이상한 신호를 빨리 알아차리기. 가족 밖 사람이 과하게 자주 등장합니다. 배우자와 유난히 친밀합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쁜 건 아니지만 선을 넘으면 위험이 생깁니다. 신뢰를 지키고 배우자와 대화하기. 행복한 결혼은 사랑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해와 공유가 핵심입니다. 불만이 있는데 말하지 않으면 그 빈자리를 남이 채웁니다. 바깥말에 감정을 빼앗기지 않기. 달콤한 말은 종종 양날의 칼입니다. 잠깐의 위로 때문에 오래 지켜온 행복을 잃지 마십시오. 행동으로 유대감을 키우기. 관계는 저절로 단단해지지 않습니다. 매일 돌봐야 합니다. 함께 시간을 쓰고 갈등을 함께 풀어야 합니다. 가정은 두 사람이 함께 지켜야 단단해집니다. 제3자가 일부러 끼어들어도 문이 열리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옛사람은 말했습니다. 물이 마른 곳으로 스며들지 못하듯 사람도 진짜 행복한 가정에는 끼어들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집에 자주 드나들며 이상할 만큼 관심을 보인다면 그 사람이 친구인지 아니면 배우자의 자리를 노리는 사람인지 차분히 살피십시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3자의 끼어듦 앞에서 가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R. 역경은 하늘이 준 선물이다. 역경이 꼭 불행은 아닙니다. 때로는 삶이 주는 선물입니다. 많은 사람은 현재의 어려움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생각의 미로에 스스로를 가둡니다.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역경은 피할 수 없습니다. 적든 많든
누구나 겪습니다. 역경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삶의 무상함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변화입니다. 고통, 재난, 불공정, 상처, 이 모든 것이 이미 운명에 예정되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삶에는 그런 요소가 늘 섞여 있다는 뜻입니다. 어려움은 흔한 일입니다. 옳게 살면 역경이 없다도 아닙니다. 틀리게 살아서 벌을 받는다도 아닙니다. 삶은 멈추지 않는 회전입니다. 어떤 때는 햇빛이 따뜻합니다. 무지개가 밝습니다. 그때는 마음이 들뜹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어둠이 덮습니다.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이것이 삶의 정상적인 법칙입니다. 기쁨이 지나면 슬픔이 옵니다. 슬픔이 지나면 또 기쁨이 옵니다. 그래서 마음도 변덕스럽습니다. 기쁜 일엔 기뻐하고 슬픈 일엔 낙담합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을 고요히 지키는 것, 안연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도 실패를 겪습니다. 실패는 성공에 가까워지는 과정입니다. 누구나 아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적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인생은 늘 순풍만 부는 길이 아니라는 것, 성장의 과정에는 흔들림이 있다는 것, 역경은 원치 않아도 찾아옵니다. 때로는 울 정도로 아픕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슬픔과 고통은 삶의 일부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단단하게 합니다. 그러니 오래 빠져 있지 마십시오. 역경은 함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함정은 아닙니다. 역경 속에서 버티고 빠져나오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절망 속에서 의지가 드러납니다. 그때 잠재력이 폭발합니다. 한 번 깨어난 힘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편안함만 있으면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품성과 인격을 보려면 역경 앞에서의 태도를 보십시오. 성공한 사람들이 먼저 떠올리는 것도 대개 성과가 아니라 실패입니다. 고통의 경험이 그들을 단련했습니다. 그들이 성공한 이유는 역경을 마주하고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경은 불행이 아닙니다. 역경과 싸우는 사람이 차이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왜 역경이 선물일까요? 삶은 우리에게 더 큰 선물을 준비해 두기도 합니다. 다만 그것은 이해한 사람에게만 열립니다. 역경을 담담히 받아들일 때 운명을 바꿀 기회가 생깁니다. 고통을 풀 실마리가 생깁니다. 어떤 사람에게 성공의 길은 역경을 넘는 길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고생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귀한 것은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물질은 잠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경에서 얻는 경험은 바꿀 수 없는 자산입니다. 하늘은 공평합니다. 그리고 엄격합니다. 역경으로 사람을 시험합니다. 갑자기 어려움에 빠지면 결국 자신이 노력해야 빠져나옵니다. 남의 도움은 위로일 뿐일 때가 많습니다. 나를 구하는 건 결국 나입니다. 고난을 지나면 평범한 사람도 불에 단련된 금처럼 빛납니다. 그러니 역경을 선물로 여기십시오. 담담히 넘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역경에 감사하는 법도 필요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 세상이 무너진 듯한 순간을 겪습니다. 사람들이 등을 돌린 듯한 순간도 있습니다. 외롭고 실망하고 허탈합니다. 그때 도망치지 마십시오. 감사하라는 말은 쉬운 위로가 아닙니다. 그건 희망을 놓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맞설 준비입니다. 도망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문제를 똑바로 보고 상황을 분석하고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선의 해법을 찾는 것. 그렇게 하면 깨닫게 됩니다. 생각만큼 무섭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배가 다리 머리에 닿으면 수레는 곱게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의지가 강하면 길이 생깁니다. 어려움 앞에서 주저앉는 사람이 많습니다. 고통을 핑계로 삼습니다. 포기하려 합니다. 그건 결국 실패의 이유가 됩니다. 역경은 내가 그것을 끝이라 여기면 나를 쓰러뜨립니다. 내가 그것을 과정이라 여기면 나를 키웁니다. 실패는 결과가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인생은 실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것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면 길이 보입니다. 침착함이 가장 옳은 태도입니다. 기적이 있다면 역경 속에서도 담담해지는 순간에 나타납니다. 그러니 역경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역경은 불행이 아닙니다. 쓸수록 더 부자가 되는 돈, 3가지. 그리고 더 많은 행운. 삶에서 돈을 잘 쓰는 법, 저축하는 법, 버는 법. 이 3가지는 안정된 삶의 기본 조건입니다. 현실에서 안 쓰겠다는 마음만으로는 더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돈은 숫자이자 종이일 뿐입니다. 삶을 위해 쓰일 때 가치가 생깁니다. 돈을 벌고 싶다면 돈을 쓸 줄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소비는 돈을 자산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쓰지 않는 돈은 그저 종이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에는 기꺼이 쓰십시오. 더 많이 쓸수록 더 부자가 됩니다. 첫째, 효도에 쓰는 돈. 부모는 우리를 낳고 길러준 사람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감사해야 할 존재입니다. 가난하든 부자든 부모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줍니다. 우리가 밟고 올라갈 첫 벽돌을 주어 쌓아준 사람입니다. 자식이 한 걸음 나아갈수록 부모의 숨과 힘은 조금씩 약해집니다. 그런데도 부모의 사랑은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해집니다. 부모에게 쓰는 돈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빚이 있어도 가난해도 효도를 미루지 마십시오. 부모에게 얼마를 썼는지 하나하나 계산하지 마십시오. 큰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내가 가진 만큼 정성껏 보답하면 됩니다. 함께 산책하십시오. 대화하십시오. 식사 한 끼를 대접하십시오. 맛있는 음식도 좋습니다. 지역의 별미도 좋습니다. 부모는 평생 자식을 위해 걱정했습니다. 비싼 물질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식이 사람답게 되길 바랐습니다. 효도하는 사람은 부모가 기뻐할 뿐 아니라 주변의 평가도 좋아집니다. 신뢰가 쌓입니다. 인맥과 일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둘째, 자신에게 투자하는 돈. 지식으로 바꾸는 지출은 최우선 투자입니다. 회수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교적 안전합니다. 시간에 묶이지 않습니다. 효과가 큽니다. 지식에 쓰는 돈은 가장 안전한 돈 관리입니다. 세상은 계속 바뀝니다. 안정된 직업은 없습니다. 안정된 능력만 있습니다. 책을 읽는 것도 좋습니다. 새 기술을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내 능력의 한계를 넓히는 일입니다. 자기 투자에 쓴 돈은 장기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돌아옵니다. 지식이 자본이 됩니다. 더 안정된 일로 이어집니다. 내 가치가 올라갑니다. 젊을 때는 공부에 아낌없이 투자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부는 평생의 일입니다. 지식에 돈을 쓰면 지식이 쌓입니다. 품격이 쌓입니다. 경험이 쌓입니다. 그리고 결국 돈도 따라옵니다. 현대에서는 다른 투자도 필요합니다. 이미지, 외모, 건강입니다. 똑똑한 뇌와 건강한 몸은 더 멀리, 더 안정적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셋째, 사회적 관계에 쓰는 돈. 사람의 격은 나이만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맺는 관계로도 드러납니다.
우리 모두 친구가 있습니다. 가벼운 지인도 있고 가장 가까운 친구도 있습니다. 친구는 들어주기 쉽습니다. 마음 털어놓기 쉽습니다. 서로 나누기 쉽습니다. 친구가 기쁘면 함께 축하합니다. 친구가 힘들면 위로합니다. 때로는 물질적 도움도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도움은 기억에 남습니다. 친구는 진심으로 고마워합니다. 자발적으로 남에게 쓰는 사람은 책임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희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도 옵니다. 친구의 진심이 돌아옵니다. 기회가 오면 그들도 당신을 돕습니다. 당신이 그랬던 것처럼요. 사람마다 풍요의 기준은 다릅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에 제대로 쓸 줄 알면 당신은 점점 더 풍요로워집니다. 삶은 유한합니다. 시간은 귀합니다. 100세를 산다 해도 먹고 자고 일하고 나면 나에게 남는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은 시간을 관리하지 못합니다. 미룹니다. 기회를 놓칩니다. 의미 없는 일에 시간을 씁니다. 몸과 건강도 바쁘다는 이유로 방치합니다. 그러다 인생 말미에 후회합니다. 하지만 늦습니다. 그러니 지금을 쓰십시오. 한정된 시간 안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사십시오. 훌륭해지고 싶다면 한가로움을 선택하지 마라. 진짜 훌륭한 사람은 가장 똑똑한 사람도 가장 운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바쁨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고생을 피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투지 않고 어지른 사람은 근심하지 않으며 용감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세상 속에서 단단하게 만들까요? 고난을 통과하며 자라는 것입니다. 올라가려는 갈망입니다. 안전지대에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데일 카네기는 말했습니다. 바쁨을 유지하라. 유악스피로 카운셀은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값싼 약이다. 올인가 또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이 일을 하면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든다. 원세, 안세, 한가하면 불안하다. 원보튼고, 멈춘 것 같고 사회에서 밀려나는 것 같다. 하란다 소리. 유스캔더 칸추아레. 사실입니다. 한가로움은 행복의 마법이 아닙니다. 사람을 뒤로 끌어당기는 덫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원래 게으름을 좋아합니다. 편안함을 원합니다. 어려움은 피하려 합니다. 우리는 위인을 존경합니다. 성공한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성과만 얻고 싶어 합니다. 고난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스스로 어려움을 넘지 않으면 운명을 탓할 자격도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노력은 내면을 풍요롭게 합니다. 사람을 성장시킵니다. 가치 있는 진실을 발견하게 합니다. 한 번 어려운 시기를 넘으면 갈등도 덜 두렵습니다. 바쁨은 기술을 쌓게 합니다. 창의적 사고도 키웁니다. 시야도 넓어집니다. 진짜 성숙은 고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고생을 지나오고 거기서 배우고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든 시험은 옵니다. 깊은 삶의 경험은 한가로움에서 쌓이지 않습니다. 변고에서 얻어집니다. 고생이 두려울수록 고생은 커집니다. 진짜 높은 사람은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미래의 가치를 사랑하고 오늘의 고생을 견딥니다. 체면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체면을 내려놓고 돈을 벌면 철이 든 것이다. 돈으로 체면을 살 수 있으면 성공한 것이다. 체면이 돈을 벌어주면 영향력이 생긴 것이다. 그런데 늘 술이나 마시고 허세만 부리며 체면만 따지면
인생은 거기서 끝이다. 체면은 남이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체면은 내 능력으로 바꾸어 얻는 것입니다. 사기, 회의무 열전에는 한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신은 어릴 때 부모를 잃었습니다. 낚시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멸시도 많이 받았습니다. 어느 날 도살꾼이 한신에게 말합니다. 키도 크고 검도 차지만 사실 겁쟁이지. 몬다. 소유는 포리티스. 배짱 있으면 칼로 나를 찔러봐. 수나서 워든시. 못하겠으면 내 가랑이 밑으로 기어가. 완소소왕. 잉티선. 공원두스탄. 한신은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많은 사람 앞에서 몸을 낮춰 그 도살꾼의 가랑이 밑으로 기어갔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 전해집니다. 한신은 큰 체면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재앙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장수가 되고 제후가 되고 천지를 흔드는 인물이 됩니다. 푸른 산만 남아있으면 땔감은 걱정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때로는 치욕을 참아 체면을 버려야 나중에 더 큰 체면으로 살 수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멀리 봅니다. 겉모습보다 내실을 중시합니다. 실력을 키웁니다. 점점 더 강해집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체면만 봅니다. 거칠애를 뱉습니다. 말 못할 고통을 겪습니다. 진짜 똑똑한 사람은 체면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짜 위대한 사람은 스스로 위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위대할 게 없는 사람이 오만해져서 자신이 위대하다고 말한다. 유비가 삼고초려로 제갈량을 모신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유비는 제왕의 자존심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러 번 찾아갔습니다. 제갈량이 자고 있자 문 앞에서 기다리기까지 했습니다. 장비는 화가 났지만 유비는 참고 기다렸습니다. 전설 속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이 체면에 묶여 진짜 감정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정말 원하는 일도 못합니다. 남이 무시할까봐 작은 시작조차 못합니다. 반대로 목표를 위해 체면을 내려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표가 분명합니다. 대가가 무엇인지 압니다. 위험도 감수합니다. 체면을 옆에 두고 진짜 자신으로 움직입니다. 그 편이 막힌 인생에서 체면만 붙잡는 것보다 훨씬 의미 있습니다. 영화 일대종사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은 체면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내실로 사는 사람이 있다. 원도산 칸수올인가. 진짜 체면은 내실이 바꿔온다. 캉캉아스 거웬 운딩. 허영을 미는 사람은 욕망에 끌립니다. 그래서 포장을 만들려 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압니다. 인생은 내 것입니다. 물질의 욕망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면을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람은 체면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남의 시선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목표를 위해 과감히 체면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야 가장 편하게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심하십시오. 성과가 쌓이면 체면은 찾으러 가지 않아도 돌아옵니다. 게다가 체면보다 더 큰 것도 옵니다. 성장입니다. 일입니다. 지위입니다. 성공을 향해 뛰는 사람이라면 기억하십시오. 체면을 과하게 채지 말고 실제로 노력하십시오. 성공한 사람이 당신보다 더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맞는 사람과 협력했고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사회에서 가장 오래, 가장 안정적으로 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답은 이렇습니다. 필요할 때 모르는 척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걸 알수록 보입니다. 잔꾀처럼 보이는 영리함을 과시하는 사람은
오히려 큰 높이에 이르기 어렵습니다. 성공이 너무 빨리 오면 그 다음이 막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쟁이 심한 시대에는 성장이 멈추는 것이 곧 후퇴입니다. 반대로 큰 사람은 조용합니다. 진짜 겸손합니다. 겉으로는 어수룩해 보여도 속은 아주 영리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시대를 아는 자가 영웅이다. 행동이 평범해 보일수록, 태도가 유연할수록 상황 판단이 정확할 때가 많다고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만 압니다. 언제 움직여야 하는지, 언제 멈춰야 하는지, 불변으로 만변에 대응해야 할 때가 언제인지. 이런 사람은 안 움직일 땐 안 움직입니다. 움직이면 반드시 성과를 가져옵니다. 겉으론 단순해 보여도 속은 치밀하게 계산되어 있습니다. 인생에서 필요할 때 어수룩함을 배워야 합니다.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양보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더 큰 성취를 얻고 더 편안해집니다. 대표적 사례가 사마이입니다. 삼국지연의 전설적 인물입니다. 조조가 평생 얻지 못한 권력을 사마의 가문이 결국 차지합니다. 서기 231년 제갈량의 네 번째 북벌에서 사마이는 확신했습니다. 제갈량이 깊숙이 들어왔고 군량이 넉넉지 않다고요. 그래서 성문을 걸어 잠그고 끝까지 싸움을 피했습니다. 제갈량은 계속 욕하며 자극했습니다. 하지만 사마이는 바보인 척 했습니다. 듣지 않는 척, 보지 않는 척. 장수들은 분노하며 출전을 청했습니다. 제갈량은 치욕을 주려고 여성 속옷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사마이는 군을 내지 않았습니다. 100여일의 대치 중 제갈량은 사자를 보내 도발했습니다. 사마이는 적의 의도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또 어수룩한 척하며 사자와 집안일 같은 이야기만 나눴습니다. 그러다 그는 정보를 얻습니다. 제갈량이 식사를 적게 하고 입맛이 없고 군무가 과도하다는 것. 사마이는 말합니다. 족구는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다. 오르소렌당 군신수에른. 과연 얼마 뒤 제갈량은 과로로 병이 위중해집니다. 위나라는 주도권을 잡습니다. 사마이의 지혜는 인내에 있었습니다. 몸을 낮출 줄 알았습니다. 재능을 숨기고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그의 어수룩함은 비겁함이 아니었습니다. 원칙을 버린 굴복도 아니었습니다. 대국을 아는 사람의 여유였습니다. 경중을 아는 판단이었습니다. 시비에 휘말리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인생에는 하나의 중심, 두 가지 조금, 세 가지 이즘이 필요하다. 원코야쿠어, 링것은 초리삼 원투리푸어. 하나의 중심은 건강입니다. 두 가지 조금은 조금 편하게, 조금 어수룩하게입니다. 세 가지 이즘은 나이 있기, 병 있기, 원한 있기입니다. 이야기도 있습니다. 암 환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우연히 의사가 말하는 걸 듣습니다. 두 사람 모두 3개월밖에 못 산다. 또링, 게링, 센토, 나슨. 그 사람은 집에 돌아가 밤낮으로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3개월이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잘 듣지 못했습니다. 자기 상태를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잘 먹고 잘 잤습니다. 검진날 되면 가고 치료받고 돌아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듯이요. 놀랍게도 그는 1년이 넘도록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은 알아야 할 때 알고 잊어야 할 때 잊어야 합니다. 어떤 일은 너무 또렷이 알지 않는 편이 오히려 마음이 편합니다. 조금 어수룩해야 더 현명할 때도 있습니다. 너무 많은 걸 알고 끝까지 파고들고 계속 따지면
마음속 잡념이 늘어납니다. 얻고 이름을 지나치게 계산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행복해지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남의 일엔 어수룩할 줄 알고 내가 책임져야 할 일엔 또렷한 사람이 인생을 자기 손에 밉니다. 스스로를 묵지 않습니다. 사람은 똑똑하게 사는 것도 어렵지만 어수룩하게 잘 사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어수룩하다는 건 생각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신중해야 합니다. 말하기 전에 더 따져야 합니다. 충분히 살핀 뒤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게 위험을 줄이는 길입니다. 또 어수룩할수록 남의 의견을 더 듣게 됩니다. 존중을 배우게 됩니다. 좋은 인연이 생깁니다. 공자에게 이것은 중용입니다. 노자에게 이것은 무의입니다. 장자에게 이것은 소유입니다. 결국 이것은 태도입니다. 수양입니다. 마음은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사람은 조금 어수룩할수록 좋습니다. 계산이 적어야 합니다. 작은 일로 근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유롭고 편안합니다. 인다, 인생에서 한숨을 줄여라. 많은 사람이 자각하지 못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의식에 깊이 박혀 삶의 일부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한숨입니다. 한숨은 피곤해서 옵니다. 압박에서 옵니다. 말 못할 마음에서 옵니다. 이루지 못한 바람에서 옵니다. 그런데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숨이 무엇을 바꾸나요? 아니면 그저 더 부정적인 감정에 잠기게 하나요? 어려움 앞에서 넘어설 방법을 찾기보다 낙담과 무기력에 빠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한숨은 포기의 신호가 됩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인사를 다하고 천명을 기다려라. 안닉소와 닉소와 닉소와 먼저 할 수 있는 걸 다 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에 맡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정말 끝까지 노력한 뒤에 한숨을 쉬나요? 혹시 노력도 충분히 하지 않고 운명만 탓하는 건 아닐까요? 한숨을 쉴 때마다 기운이 깎입니다.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자신감도 줄어듭니다. 의지가 약할수록 한숨이 많습니다. 스스로 현실을 바꿀 수 있다고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역경은 옵니다. 역경은 불행이 아니라 삶의 일부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화 속에 복이 있고 복 속에 화가 있다. 인탄도선, 인탄도선. 삶은 자연의 법칙대로 움직입니다. 행운이 오고 어려움도 옵니다. 그 변화가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한숨만 쉬고 운명만 탓하면 부정의 고리에 스스로를 가둡니다. 대신 이렇게 보십시오. 역경은 성장의 기회입니다. 옛말에 옥은 갈지 않으면 그릇이 되지 않는다. 요르카수울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을 지나야 더 강해집니다. 한숨이 성공의 길을 막는 벽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원하지 않는 일이 생기면 많은 사람은 반사적으로 한숨부터 쉽니다. 하지만 한숨이 문제를 해결하나요? 삶을 더 좋게 하나요? 아니면 더 무겁게 하나요? 증국번은 말했습니다. 어려운 일은 쉽게 되길 바라지 말고 아벤술라프 위센 투나프 도라스 큰 일은 빨리 되길 바라지 말라. 니메라소 성공은 한순간에 오지 않습니다. 역경도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올라가려면 인내해야 합니다. 참아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한숨과 푸념이 많은 사람은 대개 행동보다 감정에 끌립니다. 그래서 더 넘기 어렵습니다. 인생은 끊임없이 도는 바퀴입니다. 성공의 빛이 밝을 때도 있고 실패의 어둠이 덮을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세상이 무엇을 주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마주하느냐입니다.
공자는 가르쳤습니다. 하늘을 원망하지 말고 예란또마, 예란또마, 예란또마 사람을 탓하지 말고 너소의 송가 메토리마 시리산데엔 스스로 힘써 이루라. 인캄비르 능력 있는 사람은 변고 앞에서도 평정심을 지킵니다. 부정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누리십시오. 슬픈 일이 있으면 받아들이고 넘어가십시오. 잠깐의 어려움 때문에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성공한 사람도 수없이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숨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실패를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한숨을 줄이려면 이렇게 하십시오. 문제를 똑바로 보기, 어려움이 오면 분석하고 해법을 찾으십시오. 바꿀 수 없는 건 받아들이기, 받아들이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믿음을 지키기, 실현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잠깐의 실패로 무너지지 마십시오. 푸념 대신 행동하기, 행동해야 변화가 생깁니다. 내면을 단련하기, 명상, 철학, 독서, 긍정적 사고를 가까이 하십시오. 한숨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득은 없습니다. 오히려 에너지를 깎고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삶이 늘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처 방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옛말에 마음이 평안하면 세상도 평안하다 했습니다. 그러니 한숨 대신 마주하고 움직이십시오. 역경은 사람을 쓰러뜨리려 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성장시키려 옵니다. 안풀에서 이익에 눈먼 것에 손대지 마라. 40대에 들어서면 남을 이롭게 하는 일을 더 생각해야 합니다. 삶이 어느 정도 안정되기 때문입니다. 또 인생의 굴곡을 겪으며 다툼이 허무하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인과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매일 선행에 집중하십시오. 씨를 뿌리면 꽃이 피듯 좋은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주위를 보면 사연 많은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더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손을 내미십시오. 어려운 사람에게 빛이 되어 주십시오. 이때도 이익만 탐하면 악행으로 기울기 쉽습니다. 옛말에 악을 지으면 악한 과보가 따른다 했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남을 해치고 나만 이득을 보려 하면 반드시 값을 치릅니다. 중년이 되어 뒤돌아보면 잘못을 후회해도 늦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양심을 거스르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스스로를 후회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마음에 걸릴 일을 멀리 하십시오. 그러면 후반 인생이 평안해집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높은 수양입니다. 세상에는 무슨 일이든 자기 이익과 명예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타인의 생각이나 이익은 무시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좋은 것만 누리면서 남이 그럴 형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잊습니다. 옛사람은 이런 사람을 수양이 부족한 부류로 보았습니다. 남을 생각하는 것은 선량함입니다. 현명한 지도자의 수양입니다. 춘추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해 겨울, 날씨가 몹시 추웠습니다. 제 나라에는 눈이 사흘 밤낮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밖에 나가기 겁났습니다. 길이 막혀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모두 추위가 빨리 끝나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궁 안에서 재경궁은 모피를 입고 창가에 앉아 눈 내리는 풍경을 즐겼습니다. 얼굴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눈이 더 많이, 더 오래 오길 바랐습니다. 그때 대부안영이 다가옵니다. 재경궁이 말합니다. 올해 날씨가 참 이상하오. 딴, 찬, 우울한, 성간다. 눈이 여러 날 왔는데도 나는 봄처럼 따뜻하오. 굿나우, 인투레소옌, 춥지가 않소. 또르보센,
그대도 그렇게 느끼오? 안영은 봅니다. 왕은 모피를 입고 있습니다. 방에는 불도 활활 타오릅니다. 따뜻한 게 당연합니다. 안영이 말합니다. 대왕께서 춥지 않다 하시는 것이 어찌 이상하겠습니까? 땡 수전다스. 아수리엔. 땡 수전다스. 재경공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습니다. 그런데 안영이 곧바로 말합니다. 대왕이시여. And full cool. 다스군인공 따세. 니무르 콜. 신이 듣기로 밝은 임금은 배부르면 굶는 이를 생각합니다. 가프런스. 가프런스. 따뜻하게 입으면 추위에 떨 사람을 생각합니다. 완다이엔. 벅시우닝. 편안할 때도 고된 노동을 하는 이를 생각합니다. No use. Then no. 그런데 어찌 대왕께서는 남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 말을 듣고 재경공은 크게 부끄러워합니다. 남을 생각하는 사람은 존경받습니다. 수양 있는 사람은 지혜로 자기 일을 처리합니다. 동시에 남의 관점에서도 생각합니다. 남을 존중합니다. 수양은 학력, 재산, 지위와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수양은 남을 존중할 줄 아는가와 관계가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존중한다면 그건 우리가 위대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수양이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남을 위해 생각할 수 있으면 자연히 공감도 배우고 수양의 경지도 높아집니다. 사람을 사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생각하지 말고 남도 생각해야 합니다. 옛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 인동고와 탓은 따겐 내가 서고자 하면 남도 서게 하라. 이슬란스 앙근 두시노 앙근 내가 이루고자 하면 남도 이루게 하라. 이거자미노 포른 우선 남을 존중하고 배려한 사람은 늘 존경받아 왔습니다. 청말의 학자 양계초와 엄복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형제처럼 가까웠습니다. 학문과 견해가 달라도 서로 도왔습니다. 양계초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천하의 나를 알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은 인드쇼운 삼촌그랭보 부친과 스승을 제외하면 예선등 아서루쿤이나 엄복 선생뿐이다. 엔덴 겐도로스 잉고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두 사람의 견해 차는 커졌습니다. 엄복은 여러 차례 양계초를 비판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저작에서 공개적으로 폄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양계초는 끝까지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맞서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엄복의 허점을 들추지도 않았습니다. 그에 대한 존중도 줄이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면 양계초는 늘 엄복을 초대했습니다. 사람을 존중하고 남을 배려했기에 양계초는 많은 이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대인관계에서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남의 겉모습만 볼 수 있습니다. 남이 짊어진 고통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가족이든 낯선 사람이든 장점을 칭찬하고 단점은 포용하고 말 못할 고통을 헤아려야 합니다. 남의 입장에서 서면 예상 못한 답을 발견합니다. 상대의 행동과 관점도 더 잘 이해합니다. 수양 있는 사람은 남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비와 포용으로 남을 돕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도 성취합니다. 진짜로 남을 존중하고 친절하고 공감할 수 있을 때 높은 수양의 경지에 닿습니다. 세속의 탁함 속에서도 내면의 고요를 얻습니다. 삶은 긴 강과 같습니다. 잔잔할 때도 있고 거셀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타를 아는 사람은 언제나 평안한 언덕을 찾습니다. 옛사람의 가르침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수천 년의 지혜가 쌓인 결론입니다. 세상을 더 깊이 보게 하고
더 현명하게 처신하게 하며 더 평온하고 충만한 삶으로 이끕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1000권을 읽는 것보다 좋은 한 문장을 실천하는 것이 낫다. 돈이 따토 순나 쿠옥너. 인생의 철학은 그저 아는 것, 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해하고, 성찰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시련 앞에서 운명을 탓하지 마십시오. 대신 물어보십시오. 나는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인생의 갈림길 앞에서 깊은 교훈을 떠올리십시오. 그것이 올바른 선택을 돕습니다. 삶은 내가 바라보는 방식이 바뀌면 바뀝니다. 이야기를 그저 스쳐 지나가게 두지 마십시오. 길을 비추는 빛으로 삼으십시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늘 맑은 판단을 하고 강인하게 살며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